얘들아, 3, 7, 11, 15. 그 다음 뭐 있겠어? 19. 얼마나 쉬워, 그지? 19. 자, 예를 들어서 또 만약 2, 6, 18. 그 다음 뭐 있겠어? 54. 이거 뭐 안 알려줘도 알잖아. 54. 그 다음 뭐 있겠어? 162. 뭐 안 알려줘도 알잖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간격이 일정하죠. 간격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4씩 계속 더해지는 거지. 얘는 30 곱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이가 일정하죠. 차이가 일정해서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자, 이건 곱이 일정하죠. 곱을 비율이라고 따지. 비. 그래서 이거는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 크게 등차, 등비 두 개가 이제 처음에 주제고, 지금 이 등차 수열은 여기서부터 4씩 계속 더해지고 있잖아. 이렇게 4씩 계속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항이라고 불러. 항. 몇 번째 항 이렇게 불러.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불러. 그리고 항을 셀 때는 우리가 자연수로 세잖아. 집에서 너는 몇째니 하면 두째, 셋째 이렇게 하지. 뭐 집에서 너는 몇째야 그럼 2.5째 이런 거 말 안 하잖아. 점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넘버링은 자연수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1, 2, 3, 4를 1, 2, 3라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어로 뭐라고 그래? First, second,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그걸 뭐라고 부르죠? 기수라고 부르나? 기수, 서수? 서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서수? 서수인가? 그래서 이제 수열을 셀 때는 항의 개수를 세는 거야. 항의 개수.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 이렇게 세는 거. 그럼 센다는 자체는 자연수 범위에 속해 있겠죠. 자연수 범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음수 범위 넣겠지. 뭐 마이너스 1번째 이런 거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첫 번째에서 A1 이렇게 불러. 이렇게. 얘를 A2.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건 A5 이렇게 불러.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규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냥 보면 알 텐데, 자, 이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는 첫 번째에 4가 더해진 거지,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에 뭐가 더해졌어? 8이 더해졌지. 자, 8이 더해지면은 4가 두 번 더해졌다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그럼 얘가 다섯 번째란 말이야. 그럼 다섯 번째는 첫 번째에다가 4가 몇 번 더해졌을까? 자, 얘는 4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해졌죠. 이렇게.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더해지고 곱해지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초항, 이걸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불러요, 초항. 그래서 이 초항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4씩 계속 더해지고 있지. 그래서 이 더해주는 수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불러, 공차.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만 할 거니까 공차라고 불러, 공차. 자, 그러면 공차를 이제 D라는 약자로 보통 쓰고, 이제 초항을 A1이나 A라는 문자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몇 번째인지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는 한번 써볼게요. 다섯 번째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있어? 네 번 더 있잖아요. 네 번. 그렇지 않을까?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네 번 더 있지. 여기서 공차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4기 때문에 4 곱하기 4를 더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다섯 번째를 이렇게. 그럼 쭉 가서 만약에 열 번째를 한다. 자, 열 번째를 하면 초항 A1에 A1 3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곱한 거야? 9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일반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해보면, 자, AN은 초항이 있고 여기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질 건가? 공차가 몇 번? n 마이너스 1번 더해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 가지고 일반항을 해보면 초항이 3이고 공차가 4였잖아, 4. 맞지?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식으로 써보면 4n 마이너스 1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일반항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공차와 초항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항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일반항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 n에다 1을 넣어봐. 3 되죠? n에다 3을 넣어보면 11 되죠? 이제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등차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할 건데,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자, 이제 일반항의 공식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저게 공식이야. 등차수 일반항을 만드는 공식. 근데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분리를 시켜보면 여기는 nd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a-d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 이제 등차수의 일반항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저거는 n에 대한 식이죠. n에 대한 식.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이고 요 n 앞에 붙은 이 개수가 뭐냐면 저게 공차 역할을 하는 거야. 공차.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식으로 고쳐보면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n 앞에 붙은 저게 뭐라고 했죠? 저게 공차라고 했죠. 공차.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에서 n 앞에 붙은 이 식이 공차가 되고 초항 같은 경우는 n에 1을 집어넣을 때 초항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항이 뭐 4n-1이 됐어. 그럼 얘는 공차가 뭐겠어? 공차가 4가 되겠지.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n의 숫자를 계속 집어넣으면 4씩 증가하게 되잖아.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죠? 공차가 4고 초항은 뭐야? 초항. 초항은 3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초항은 3. 쉽지? 이게 등차 수열. 오늘 등차 수열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자, 이거 봐봐. 이걸 보면은 n에 2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초항이 나온다. 그럼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4씩 계속 뛰겠지.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 나머지하고 똑같거든. 자, 예를 들어서 5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수를 찾아봐라.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 2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7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는 12가 있고 17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등차 수열이 돼. 나머지. 그러니까 이 꼴을 이제 찾아보면 일반항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반항을 딱 쓰면 공차가 뭐야? 5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을 쓸 때 이렇게 일반항 공식을 쓸 수도 있고 한번 써볼게요. 자, 초항은 2 플러스 n-1 여기는 5 이렇게 쓰겠지. 이게 이제 등차수 일반항. 그럼 얘는 5n-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이제 편하게 하려면 어차피 플러스 5가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이 플러스 5는 여기 나오는 이 역할을 하게 돼요. 자, n의 1차항 앞에 붙은 그 개수가 공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5n으로 시작하겠지. 왜? n 앞에 붙은 게 공차일 거 아니야. 5n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야 초항을 만들까 생각하는 거야. 자,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5잖아.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2가 돼? 마이너스 3이 있어야 2가 된다.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서 어떤 수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뭐라는 이런 수들은 전부 다 등차수열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차수열이 될 수 있냐면 배수 있죠. 배수. 뭐의 배수 이런 것도 등차수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4의 배수. 4의 배수를 일반항으로 만들어. 그럼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얘 4n으로 이렇게 쓰면 되지. 당연하죠. 이건 당연하죠. 자, 자, 등차수열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등차수열 아무나 한번 써볼게. 3, 5를 더해볼게. 이번엔 8. 아, 이거 너무 쉽잖아요. 6을 더해보자. 그럼 9, 15, 21, 27. 얘들아, 요거 지금 등차수열이거든, 얘들아. 근데 이 등차수열을 이렇게 플러스 30, 플러스 60 계속 증가시켰는데 이걸 거꾸로 한번 써볼게.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27, 21, 15, 9, 3.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 됐고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플러스 6만큼 증가하는 게 됐고,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감소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어.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뭘 했냐면 등차수의 일반항을 쭉 써보고 그걸 거꾸로 썼다? 그러면은 얘 있지, 얘. 이 더하기 합이 어떻게 돼? 전부 다 일정하지. 전부 다 일정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어떨 때 이용하냐면 합을 구할 때 이용하는데, 자, 요거 가지고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자, 일반항 어떻게 되냐, 얘들아? A에는 6엔 딱 먼저 시작해. 6엔 딱 시작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초항이잖아. 얘가 초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이렇게 쭉 썼어. 근데 이런 수열들을 30개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거야. 30개를. 그럼 이제 우리는 일반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뭐가 있고 30번째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겠지. 자, 초항에는 3이 있단 말이야. 그럼 쭉 가서 30번째에는 뭐가 있냐면 30 집어넣으면 77이래. 씨. 177이. 177이 있대. 자, 이게 30번째가 177이 있어. 지금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다 더해볼 거야. 근데 이 이론을 이제 이용하는 거지. 왜? 거꾸로 써봐도 합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밑에 지워볼게. 지워보고, 자, 177을 맨 앞에다 써보는 거야. 177을 맨 앞에다 써봐, 이렇게. 우리가 30번째 갔던 항들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배열을 바꿔보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171이 있고 하나만 더 써보면 165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쭉 가서 여기에는 이제 맨 첫 번째 썼던 수가 와야 돼. 그럼 이게 3 이렇게 오겠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아래를 다 더해보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180이고 이렇게 해도 180이고 이렇게 해도 180이지. 그럼 이제 차이를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해서 30번째 항까지를 더할 거야. 근데 얘는 위아래를 더했을 때가 180인데 180이 전부 다 똑같죠? 몇 번 있어 이게? 30번 있지 180이. 그럼 실제 우리의 합은 어떻게 할까? 180 곱하기 30을 2로 나눈 거 이제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자, 거꾸로 더해도 저렇게 똑같다. 자, 이제 똑같은데, 자, 요거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이렇게 쭉 가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가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이렇게 등차수열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일반항을 3n-1로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A에 2n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고마워. 자, 이 뜻을 한번 봐보자. 자, 처음에는 일반항을 그냥 구한 거고 A2n이 무슨 뜻인지 봐봐. 우리 수열에서 쓰는 n은 무슨 수라고 그랬죠? 수열에서 쓰는 n, 첫 번째, 두 번째 n은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넘버링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절대 뭐 A의 2분의 1번째 이런 건 없다고 절대. 뭐 음수를 쓰는 것도 없어. 물론 이제 A0 같은 거 가끔 쓰거든. 명시를 해줘요. 0번째라고 해서. 그래서 뭐 A의 마이너스 1 이런 거 없어요. 알았죠? 넘버링이니까 자연수인데, 자, A2n이 무슨 뜻이겠어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고 2를 집어넣으면 네 번째고, 그러면 짝수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짝수 번째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정상적인 저 수열이 공차가 3인데 짝수 번째는 수열의 공차가 뭐겠어? 6이겠죠. 6이겠죠? 그래서 이제 건너뛴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가지고 명시를 하는 거니까 요 일반항 한번 찾아볼까? 공차는 6이니까 6n이라고 써 이렇게. 6n이라고 쓰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5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겠어. 그럼 맞는가 확인해봐. 1 집어넣으면 A2인데 5가 되고 2 집어넣으면 11 이렇게 되죠. 자, A2n-1은 2, 8, 14 이렇게 가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차는 6이고 6n 마이너스 4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제 처음부터 보면 자, A1, A2, A3가 등차수열인데 이제 요것들의 특징을 보면 자, 처음에 A1이 있고 두 번째는 A1에 공차가 더해진 이런 모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1에 공차가 두 번 더해진 이런 모양인데 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이렇게 세 번째 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수들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A2를 있잖아. A2를 두 배를 해봐. A2를 두 배를 하면 2A1에 2D를 더한 거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A1하고 A3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자, A1과 A3을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한 거겠지? 그럼 이것도 2A1 더하기 2D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당연한 소리야. 당연한 소리.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M과 N과 R이 서로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왔어. 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 원칙에 의하면 가운데 거를 두 배를 하면 양쪽의 합과 똑같겠지. 그지? 가운데 거를 두 배를 하면 양쪽의 합과 똑같다고 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등차수 이루면 성질은 가운데 거를 두 배를 하면 양쪽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렇게.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한대.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 부른대요. 저 말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등차 수열은 중요한 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차,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 자,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의 n에 대한 무조건 1차식이다. 1차식? 1차식이고, 등차 수열의 세 개가 나열되면 등차 중앙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합을 구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이 합을 구하는 방식도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 자,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얘들아. 앞으로 이제 수열 단원을 계속 하면서 계속 이 문자가 나올 거거든. 이거 약속이니까 한번 들어봐. 자, SN이라고 하면, 이 SN이 무슨 뜻이냐면, 이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하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를 N번째 항에 더하라는 뜻이야. 자, 만약에 S5라고 하잖아. 그럼 시작은 항상 처음 A1부터 시작해, 이렇게. 그래서 A5까지 더하라는 거. 만약에 S10이라고 하면 A1부터 해서 A10까지 더하는 게 이게 기호의 약속이야, 약속. 일단 이건 받아들이고, 그러면 앞으로 SN은 무조건 쓰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더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지금 이해를 했으니까 만약에 S11에서 얘들아 S10을 빼면 이게 무슨 소리겠어? A11이라는 소리지. 왜?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까지 더했어. 근데 첫 번째부터 10번째 더했어. 뺐으니까 11번째만 남겠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뭐겠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했는데 첫 번째부터 N-1번째를 뺐어. N이 남겠지. 무조건. 무조건 N이 남겠죠? 이해가죠? 자, 이제 이걸 등차수열로 이제 적용을 해볼게. 자, 등차수열에 뭐를 할 거냐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할 건데 한번 해볼게. 아까 그 방식인데. 자, 처항 있고, 자, 두 번째 항은 A1에 D를 더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1에 D를 두 번 더하죠. 이렇게. 자, 끝에까지 가보는 거 N번째 항. N번째 항이 일반항이겠지? 일반항. N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N번째 항은 A1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썼어. 자,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아까 해봤죠, 숫자로? 한 번 더 더할 건데 순서를 바꿔보는 거고, 그 뜻은 맨 끝에 있는 것을 맨 앞으로 당겨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A1에 N-1D.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끝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겠어? A1 더하기, 그렇지, n-1이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거. 이 바로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는 n-2d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쭉 더해서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A1이 들어가. 이렇게. 보이죠? 뭔지? 자, 근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위아래를 다 더하면 똑같았어요. 자, 더하자. 얘 이렇게 더하는 거. 저기 어떻게 생겼어? A1 더하기 n-1d 이렇게 생겼죠? 근데 아까 숫자로 봤지만 이렇게 더하는 것도 어때? 생긴 게 똑같지? 똑같죠? 합이 똑같죠? 얘랑 똑같죠? 맨 끝에를 이렇게 더해도 얘랑 똑같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게 몇 개 있어 근데? 총 n개 있잖아. n개. 지금 위아래를 계속 더할 거야. n개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n을 곱하고, 맞니 얘들아? 자, 위아래 더했어. 그러면 sn이 몇 개야? sn이 두 개지,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게 지금 합을 만드는 과정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합을 만드는 과정이라서 요거를 양쪽으로 나누면 요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등차수의 합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합공식. 뭐 이따 써먹을 거예요. 합공식. 자, 그 다음에 또, 자, 요거, 얘는 첫 번째 항이죠. 얘는 맨 마지막 항이죠. 마지막 항.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항이죠. 이거는 끝에서 두 번째 항이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특징을 정해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봐. 얘는 초항이니까 초항을 A1이라고 해볼게. A1. 그 다음에 끝에 항은 뭐라고 써야 돼? AN이라고 쓸 수 있죠. 끝에 항은 A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2A1 더하기 n-1t가 요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똑같은 뜻. 자, 그러면 수열이 A의 n-2, A의 n-1, A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하고 요걸 더한 거나 또 A2하고 AN-1을 더한 거나 결과는 같겠지. 그지? A3하고 AN-2를 더한 거나 이거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우리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2A1 플러스 N-1D라는 부분이 요 말과 같은 뜻이죠. 같은 뜻. 초항과 끝항을 더해서 어떻게 하고? 초항과 끝항을 더해서 n을 곱하고 그걸 2로 나눈 공식과 얘는 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걸 또 만들 수도 있겠다. 자, 2분의 n 쓰고 자, 초항과 끝항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만 더 해볼까? A. 그렇지. A2와 A, n-1을 써도 결과는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그래서 요 공식들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외워가지고 합을 쓰는데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98쪽 보면 거기 쭉 읽어보면 수열의 뜻, 등차 수열 쭉 읽어보고 쭉 읽어보고 이제 등차 수열의 관계식을 보면은 자, 그 전 항에 D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됐다는 뜻이고 요거는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을 빼면 공차가 됐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식들이 있으면 무조건 등차 수열을 뜻하는 거야. 뭐 만약에 뭐 A5에서 A1을 뺐어. A1을 뺀 게 만약에 8이래. 그럼 이거 뭘 알려주는 거지?
뭘 주어진 거죠? 공차를 주어진 거죠. 공차가 몇 번 들어가 있지? 4번 들어가 있죠. 얘가 4D라는 뜻이야. 4D.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4D고 만약에 D가 3이야. 야, 이다 하자. 자, 그래서 일반항은 뭐라고 써야죠? 두 번째 일반항은 A에는 A 플러스 n-1D라고 쓰고, 보통 A라고 많이 써. A1이라고도 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등차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쓰고, 자, 등차 중앙을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떤 연속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뭐라고 했죠? 가운데 항을 2배를 하면 양쪽의 합과 같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일반식에서 쓰면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돼? 거기 AN 플러스 1은 2배를 하면 이게 AN과 AN 플러스 2의 합과 같겠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눴을 때 등차 중앙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외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수열을 직선이나 막 이렇게 도형에 많이 적용을 시키거든요. 자, 직선과 도형에 연결을 시킨 이유는 얘가 1차식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선 방정식 모두 다 1차식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다. 근데 이 직선의 어떤 뜻인지, 이게 어떤 식인지 아예 모르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은 일정 간격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정 구간을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x를 뭐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하고 3이라고 4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x 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잘랐어. 근데 직선은 비율을 갖고 있죠.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차수는 무조건 몇 차겠어? 무조건 1차겠지. 1차? 1차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직선을 만약에 그냥 만들어 보자. 뭐 x 플러스 2야. 그냥 얘를 했더니 뭐 5x 뭐 플러스 4야.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렇게 생기면 이 간격이 다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어요. 자, 2를 넣어봐. 2를 넣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겠어? 9에서 6이 돼. 6? 이 길이가 6이지. 그럼 두 번째 길이는 뭐겠어? 8. 자, 일단 딱 봐봐. 얼마씩 증가할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얼마씩 증가하니? 4씩 증가하지. 왜 4씩 증가하냐면, 자, 이제 x 이퀄 k를 넣었을 때 요 식, 여기 이 간격 있죠? 요 간격이 1차에 관한 어떤 개수를 갖고 있는가를 알면 돼. k를 집어넣어봐. 그럼 5k 플러스 4에서 k 플러스 1 빼겠지. 맞니? 그럼 요 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그치? 4k 플러스 2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4k 플러스 2로 이루어져 있으면 k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공차라고. 1차식이니까. 그래서 계속 4씩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항으로 찾을 수 있고, 자, 아까 합의 모양을 보면, 얘들아, 합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첫 번째 거랑 끝에 거랑 더해가지고, 아, 그게 n개 있다 해서 2로 나눴었잖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거랑 더해서 2로 나눠도 똑같다. 자, 이제 이런 식을 진행을 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잘랐어. 잘랐어. 여기 땡땡땡 해가지고 이게 100이라고 해. 100. 100번째라고 하죠. 이게 100번째. 그래서 100번째라고 하면 이 선이 지금 100개가 있겠지.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땡해서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이 길이를 다 더할 수도 있어요. 왜? 저게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그럼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랑 맨 끝에를 더하고 어떻게 n을 곱하고 2로 나누면 그게 합이잖아. 그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이가 아까 일반항이 뭐였어요? 일반항이 k일 때 x 이퀄 k일 때 4k 플러스 2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공차는 4란 말이야. 근데 공차 알 필요 없이 이걸 합 공식을 한번 구해보자. 그대로 2분의 총 몇 개? 총 몇 개? 100개. 1 집어넣었을 때부터 100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총 100개. 100개고 여기 뭘 넣으면 돼? 첫 번째 길이는 6이고 100번째 길이는 402겠죠? 402. 우리가 지금 이 길이 구하는 식이 나왔으니까 402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구하면은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왜? 등차라는 사실 알기 때문에. 왜? 식이 몇 차니까? 식이 몇 차니까? 1차니까. 그러니까 식이 1차인 것들은 무조건 등차 수를 바꿀 수 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내용이 끊겨 있어. 그 시간 모르게 좀 섞여 있어. 거기서부터 끊겼어. 그래서 합 구하는 거. 쌤, 저 오랜만에서 시험하셨어요. 얼마 실수했어? 아니, 그 실수가 아니고 약간 오랜만 애들이 다 틀려가지고. 다른 과목? 얼마 실수가 자, 98쪽. 자, 가운데 보자. 등차수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1번 답이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20. 써보자. 마이너스 3n 플러스 22. 마이너스 3n 플러스 22. 두 번째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14. 자, 두 번째 문제 보자. 2와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이럴 때 공차 D와 여섯 번째 값이 뭔가? 자, 어떻게 할까? 얘가 초항이죠? 얘가 초항이고, 자, 초항하고 10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35가 왔어.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2번째 항이지. 그래서 얘는 A12. A12. 자, 공차와 여섯 번째 항을 구하라는데 이 두 개로 공차도 구할 수 있고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요. 자, A12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11번 더한 거죠. 11번. 그래서 이 첫 번째 항 2이기 때문에 12번째 항, 자, 12번째 항 35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11번 더한 거지. 11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가지? 얘가 12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11번 더한 거잖아. 아, 그래서 공차 D는 3으로 쓸 수 있다. 3으로 쓰고 여섯 번째 항을 구하라. 자, A 여섯 번째 항을 구하는데, 그치, 여섯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한 거죠. 이렇게. 네, 답은 17. 쉽지?
자, 등차수열의 중요한 건 n에 대한 1차식이고 합을 구할 때는 저 구조가 첫 번째와 끝의 항을 더한 게 n개 있다. 저 구조만 잘 기억하고. 자, 그 네 번째 요것만 보실게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의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수열을 짤 때 어떤 수들의 나열에서 어떤 답을 얻는 문제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 네 수가 등차 수열, 다섯 수가 등차 수열 이룰 때 이제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야. 원래 문제 풀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한양대, 중앙대, 논술 다르지. 얘들아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바뀌잖아. 그래요. 저기요. A랑 X랑 같은 거예요? X6은 A7이지. 그쵸? 그러면은 X6이 17이 아니에요? 사실 A6 구하는 게 아니라 X6 구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네. A6 구한 줄 알았지. 그러면 다시 구해야 되나요? 20. 그냥 4. 그치. 그냥 4 곱하기 4 하면 20 하면 돼요. X6은 H. 이거에다가 3을 더하겠지. 20이겠네. 나 A6 구한 줄 알았지. 그래서 5등급으로 네, 내신 5등급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요. 불계산을 받았어요. 이거 일단 적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일단 이거 적어.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아니 학교 출신이 없어 이제. 네, 알겠어요. 안 가지고 가는 의미도 없어. 나 원래 성적이 몰라. 나 쌤이 대충 써도 된대. 성적도 안 썼을 때 써도 된대. 이거 적어놔. 써도 된다고. 적어놓고. 저렇게 해놓고 구하라고. 일단 보고. 자, 등차 수율을 이루는 세 수를 쓸 때 저렇게 쓰면 편하고, 네 수를 쓸 때 저렇게 쓰면 편하고, 다섯 수는 저게 편하다. 왜 그럴 것 같아? 굳이 세 수를 A 플러스 T, A 플러스 2D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안 그래, 얘들아? A 플러스 3D, A 플러스 6D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것도 왜 저렇게 놓아? 저것도 등차수열이니까. 공차를 어떻게 두는가 미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대신 얘들아, 공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공차는 분수가 될 수도 있어. 공차는 로그가 될 수도 있고, 공차는 뭐 루트가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초항도 마찬가지. 대신 넘버링만 자연수인 거야. 왜 저렇게 하겠어, 얘들아? 노란색처럼 하지 않고? 합이 같으니까. 합으로 미지수를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그 밑에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답은 3, 3, 9, 3, 5, 7, 3, 5, 7. 알았어요.
맞겠지 뭐. 그래서 내신 얘들아, 그 예전에